아이폰이 처음으로 못생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시 전 유출된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 반응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진짜야, 역대급으로 별로다. 해외 테크 커뮤니티부터 국내 커뮤니티까지 호평이 쏟아졌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막상 출시 이후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물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케이스를 끼면 얘기가 달라진다, 생각보다 고급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디자인 논란과는 별개로 이 제품의 내부는 진짜 역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이폰 17 프로가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뭐가 바뀌었고 뭐가 아쉬운지,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까지 팩트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자인입니다. 아이폰 17 프로는 아이폰 11 프로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 디자인이 전면 재설계됐습니다. 기존의 정사각형 카메라 모듈이 사라지고 후면 상단을 가로로 가로지르는 넓은 직사각형 형태의 카메라 플래토가 들어갔습니다. 이 플래토 안에 3개의 카메라 렌즈와 라이다 스캐너, 플래시가 모두 배치되어 있죠. 소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16 프로에 사용됐던 티타늄 프레임이 빠지고 열간 단조 방식으로 제작된 알루미늄 유니바디가 들어갔습니다. 후면의 절반 이상이 알루미늄으로 덮여있고 나머지 부분은 유리로 구성되어 있는 투톤 디자인입니다. 왜 티타늄을 버렸느냐? 애플이 이번에 강조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알루미늄은 티타늄보다 가볍습니다. 둘째, 열전도율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이번 세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티타늄 소재의 전작이 더 고급스럽다는 의견이 꽤 많고 투톤 디자인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케이스를 착용하면 오히려 카메라 플래토 디자인이 독특하게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색상은 코스믹 오렌지, 딥 블루, 실버 세 가지로 출시됐는데 순수 블랙 옵션이 빠진 점을 아쉬워하는 사용자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코스믹 오렌지는 사전 이미지에서 호불호가 극심했지만 실물을 보고 나서 구매를 결정했다는 후기도 나오고 있어서 가능하면 매장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세대에서 내부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냉각 구조입니다. 아이폰 역사상 처음으로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베이퍼 챔버란 내부에 밀봉된 탈이온수가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 넓은 면적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기술인데 애플은 이번에 알루미늄 유니바디 프레임과 결합시켜 자체적인 열 분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소재를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플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이폰 16 프로 대비 지속 성능이 최대 40% 향상됐습니다. 탑재된 칩은 A19 프로로 개선된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됐고 6코어 CPU와 6코어 GPU, 그리고 각 코어에 뉴럴 액셀러레이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램은 12GB가 탑재됐는데 이는 전작의 8GB에서 50% 늘어난 수치입니다. 벤치마크 기준으로 긱벤치 싱글코어 약 3700점, 멀티코어 약 9500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과거 맥북에 탑재됐던 M2 칩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테스트에서 베이퍼 챔버를 탑재하지 않은 일반 아이폰 17 모델과 게임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애플이 여전히 보수적인 온도 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iOS 26.2 업데이트에서 온도 상한이 조정되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갤럭시 등 타사 기종들과 비교하면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이번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7 프로는 후면 3개의 카메라가 모두 4800만 화소로 통일된 첫 번째 아이폰입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새로운 망원 카메라입니다. 차세대 테트라프리즘 설계가 적용됐고 센서 크기가 전작 대비 56% 커졌습니다. 환산 초점거리 100mm의 4배 광학 줌이 기본이고 4800만 화소 센서의 크롭을 활용해 200mm 상당의 8배 광학 퀄리티 줌까지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배부터 8배까지의 줌 구간에서 화질 저하 없이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아이폰 역사상 가장 넓은 줌 범위이며 총 16배 광학 줌 범위를 커버합니다. 전면 카메라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800만 화소의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가 들어갔는데 특이한 점은 센서 형태가 정사각형이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폰을 세로로 쥐고 있어도 가로 프레이밍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단체 셀피 촬영 시 사람들의 움직임을 AI가 추적해서 자동으로 프레임을 조정해줍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기능은 듀얼 캡처입니다.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인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쪽에서는 프로레스 로우를 지원하는 최초의 스마트폰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애플이 자체 개발한 영상 코덱으로 최고 수준의 색 보정과 후보정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애플 로그2, 젠록 동기화 기능까지 지원해서 전문 영상 제작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배터리도 대폭 늘었습니다. 유니바디 설계로 내부 공간을 최적화한 덕분에 배터리 용량이 커졌고 동영상 재생 기준 아이폰 17 프로는 최대 33시간을 지원합니다. 단, 이건 북미 이심 전용 모델 기준이고 한국에서 판매되는 유심 슬롯 포함 모델은 최대 31시간으로 약 2시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심 슬롯이 차지하는 공간만큼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충전 속도도 개선됐습니다. 애플의 40W 다이내믹 파워 어댑터 기준으로 20분 만에 5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6.3인치 슈퍼 레티나 올레드 패널이 들어갔고 최대 120Hz 프로모션 가변 추사율을 지원합니다. 야외 최대 밝기가 3000니트로 전작의 2000니트에서 크게 올랐고 새로운 반사 방지 코팅이 적용되어 야외 대비가 2배 향상됐습니다. 전면에는 세라믹 실드 2가 탑재돼 긁힘 방지 성능이 3배 좋아졌고 후면에도 처음으로 세라믹 실드가 적용돼 깨짐 방지 성능이 4배 향상됐습니다. 출시 이후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셀룰러 연결 문제입니다. IT 매체 폰아레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폰 17 사용자 약 50%가 통화 불량을 포함한 셀룰러 관련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은 전체적인 속도 저하라기보다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때 3초에서 5초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웹페이지를 열거나 메신저에서 링크를 누를 때 순간적으로 멈추는 현상이죠. 원인은 퀄컴 스냅드래곤 X80 모뎀에 애플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절전 설정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약 1초 이상 통신이 없으면 모뎀이 절전 모드로 전환되면서 다시 깨어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iOS 26.2 베타 3 이후부터 이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고 정식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시 후 약 3개월간 공식적인 입장 없이 사용자들이 이 문제를 감수해야 했다는 점은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아직까지 USB 2.0 전송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출시된 180만 원대 플래그십에서 최대 480Mbps의 유선 전송 속도는 분명 부족한 부분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반응도 뚜렷합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고 특히 오래 사용할 계획인 사용자들은 12GB 램과 늘어난 배터리, 새로운 쿨링 시스템 등 내실 있는 업그레이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역시 3개의 렌즈가 모두 4800만 화소로 통일되면서 어떤 화각에서든 일관된 화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폰 17 프로의 국내 출시 가격은 256기가 모델 기준 17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512기가, 1테라 모델도 선택 가능하고 프로 맥스는 199만 원부터입니다. 기본 용량이 128기가에서 256기가로 올라간 점을 고려하면 동일 용량 대비 실질적인 가격은 소폭 내려간 셈이지만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번 세대에서 일반 아이폰 17 모델의 완성도가 크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256기가 기본 용량, A19 칩까지 탑재되면서 프로와의 격차가 줄었고 커뮤니티에서도 망원 카메라가 필요 없다면 굳이 프로를 살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이폰 17 프로는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내부적으로는 확실히 역대급 변화가 있었던 제품입니다. 베이퍼 챔버, 트리플 4800만 화소 카메라, 8배 광학 퀄리티 줌, 12GB 램, 늘어난 배터리까지. 겉모습에 집중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2년에서 3년 이상 쓸 제품을 고르는 관점에서 보면 내실을 다진 세대라는 평가가 설득력 있습니다. 물론 셀룰러 이슈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고 USB 2.0이나 블랙 색상 부재 같은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결국 완벽한 제품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아이폰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영상이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